표적을 추적합니다. 대충 다 오셨나? 자, 오늘은 다시 일단 저번에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 하신 분들이 기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하실 건 아실 거예요. 필련 쪽으로 있어 어디 가야 되고 어떻게 가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는 차체를 움직일 때 그리고 포탑을 움직일 때 포탑을 좌우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조프 에임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즉 주포 조준이 벌어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동하면서도 명중률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명중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동안에 있어서 에임이 좋은 250 트리라든가 그다음에 소련 10티어 중형전차 트리라든가 애들이 좀 더 빨리 사격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동하면서 벌어진 에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영국 헤비도 한 몫을 하겠지만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 있어가지고는 기동하면서 일단 대표적으로 알겠지만은 기동하면서 상대편이 보면 이렇게 멈춰가지고 사격을 이렇게 멈춰서 사격을 하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당연하겠지만은 이것은 사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동하는 도중에서라도 상대편을 발견하고 멈춰서 상대편이 멈춰있다면은 사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적인 메리트이고요. 이것까지 해가지고가 미스가 많이 나면 날수록 후반 가셨을 때 거의 다음 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이 정도의 정지간 사격에 있어서 정지간 맞추는 거에선 기본적이 하신다고 제가 일단 기억을 믿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서는 기동하면서도 리드샷 각도를 맞추는 거는 제가 어제 있어가지고 분명히 저번에 훈련 때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기동을 에임을 따라가면서 가기보다는 상대편을 미리 쪼아놓고 사격을 한 후에든가 상대편이 추가로도 움직이거나 하면은 미리 에임을 쪼아놓고 사격을 하는 것이 상대편을 좀 더 리드샷 하는 게 조준원 크기를 좀 더 줄여지기 때문에 해서 더 이득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운도 좀 필요한 메리트긴 한데, 이동안 하면서도 최대한 조준원 크기를 줄이는 쪽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상대편이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동하다면서도 급하게 하는 경우인데, 상대편이 이동하는데 상대편이 조금 정지가 나거나 위쪽에서 그대로 있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조준원을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상대편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냥 달리기시만 하면 됩니다. 포신이 자동적으로 상대편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준원 크기에 있어가지고 좌우 움직임을 항상 최소화할 수 있고요. 포탑 움직임이나 그런 데서를 최대한 잡아준다는 보정으로 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조준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급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편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클릭만 땡겨서 상대편이 조준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해서 충분히 사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 갔을 때 에임을 쪼고 그냥 적당히 타이밍만 보고 갈기더라도 충분히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조준원 크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준원이 큰 전차일수록 있어가지고는 더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상대편이 이때는 총 주의해야 될 시점이, 상대편이 이렇게 했을 때 자동 조준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상대편 3인칭으로 보는 경우, 물론 모두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상대편이 딱 했었을 때 자동 조준을 하거나 한 상태에서 아마 중간에 장애물이 걸리거나 했으면은 중앙 조준원 색깔이 상대편을 훨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도 상대편 가만히 있다 했었을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고 하면은 상대편이 사격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상태에서 상대편이 주어는 3인칭으로 바라봤을 때 조준원 크기의 조준원 쪽에서 색깔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편하고 중간에 장애물이 껴있어서 땅바닥을 노릴 때 있어가지고의 조준점 색깔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노리고 있을 때 조준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상대편이 안 보이다가
색깔 나인다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스냅샷을 때려버리는 이런 역할로서 하면은 상대편한테 있어가지고 정확한 사격과 동시에 조금 더 빠른 사격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하시기 좋고, 물론 상대편을 궤동 끊거나 해가지고 좀 더 정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사전을 풀고 사격을 해도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이 스팟이 안 뜨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한 개 그겁니다. 한국 서버가 핑 상태가 안 좋다는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서버에 비해가지고 똑같은 핑임에도 불구하고 핑 밀림 현상이 한국 서버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기동 하나면서 있어가지고 달릴 때 있어서 보면은 약간 좀 특히 땅바닥을 버려보고 가시면 약간 체감이 좀 되실 건데요. 땅바닥으로 조준을 해볼까 하면은 자기 주포보다 조준이 조금 더 뒤쪽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특히 급가속도로 빠르게 갈 때 있어가지고 많이 형성이 됩니다. 위쪽으로, 여러분 조준원은 위쪽을 땅바닥 쪽을 바라보면서 한번 가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조준원이 자신 주포보다 조금 더 뒤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약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핑 밀림 현상이라 해가지고 한국 서버가 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발생하는 핑 쪽으로 있어 서버 해선 쪽의 문제로 발생하는 조준원 밀림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급작을 해가지고 쭉 달려가다가 상대편한테 있어서 보인다고 사격했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사격했을 때는 상대편 탄은 앞바닥에 떨어진다든지 혹은 땅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간에 있어가지고는 상대편이 안 보이거나 급격하게 보일 때 있어서 조준하면은 이렇게 상대편을 하다가 이렇게 조준하면은 조준원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이게 서버 조준을 키더라도 이게 느리게 따라오는 경우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되냐? 첫 번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물 쓰는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편이 가다가 상대편이 있을 만한 곳을 미리 포탑을 돌리고 갑니다. 돌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기동을 해서 맞추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다가 상대편이 상대편이 슬슬 올 것 같다 싶으면은 멈추고 조준원 이게 움직이면서 해가지고 조준원 맞추는 것보다, 조준해서 상대편 떴네 하고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상대편이 오른쪽 마우스를 고정시키고 가다가 상대편 뜨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고정시키는 쪽에서 에임이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에임이 큰 전차일수록 더 큰 효과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항상 다니실 때는 상대편이 있을 만한 곳을 항상 조준을 하면서 가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최대한 주포에 있어가지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조준원을 있어가지고 의미 없이 에임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리노브카 같이 해서 이렇게 평지를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고 상대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대편이 침몰했던데 저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서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당연히 조준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상대편이 미리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가면은 급작스럽게 상대편이 뜨더라도 바로 반응을 해서 사격할 수 있다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대편을 항상 바라보고 가면서 사선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조준원 크기를 줄이고 그만큼 사격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 데 있어가지고 큰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뺑뺑이를 하는 도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 상대편 전차를 잡은 데에 있어서 뺑뺑이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뺑뺑이를 할 때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궤도 쪽이겠죠. 당연하겠지만 궤도를 끊음으로써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기동성을 중간에 끊어버리게 하는 원인 쪽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항상 1순위적으로 궤도를 많이 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편이 측면을 쪽에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게 상대편에서 들어갔었을 때 있어가지고 이거를 돌릴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끈 다음에 의미 없이 크게 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너무 원거리 쪽으로 크게 돌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준도 당연히 벌어진 데다가 상대편도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있어서 포탑 돌리는 속도 이런 거에서 반응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을 만약에 이렇게 뺑뺑이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편을 가는 도중에서는 항상
W 쪽으로 있어가지고는 적당히 한 다음에 최대한 상대편하고 붙어서 가도록 W보다는 S3 쪽으로 있어서 이렇게 잘 파고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한테 있어서 돌린 상대편을 빙글빙글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대편을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정말 여의치가 않을 때는 상대편을 보는 데면서 이렇게 측면부터 도리도리를 하거나 도리도리를 하다가 차체를 틀어가지고 뒤쪽으로 다시 바꾸면서 위치를 바꿔주고 나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이 활용하셔야 특히 뺑뺑이를 하다가 상대편대 역으로 다시 상대편의 정면을 잡혀버리는 홀다운 상황을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는 원인 중 한 개. 홀다운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편 전차들이 물론 자기가 포탑이 강하더라도 차체를 때릴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포탑 위쪽에 있어가지고 차체가 높은 경우에 있었던 상부를 가겨버려가지고 포탑 뚜껑이 따여버린 거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전차끼리 있어서 교전에서는 정면 떼기 정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는 교전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플레이할 때 있어가지고 상대편에 최대한 측면을 노려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편에 항상 사기를 한 다음에 있어서 궤도를 먼저 끄는 경우가 있는데 궤도 끄는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게 수리 속도가 일반적으로 중전차분들을 상대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데 중전차분들은 포탑 속도가 더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리 속도가 되는 동안에서 타격할 때 있어가 상대편을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는 특히 반응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을 때리는 게 좋은데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는 포탑 부분 포탑 링 부분입니다. 포탑 링 부분은 피격되었을 경우에 있어가지고 포탑 링 고장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피격 정확하게 맞았을 경우에 있어서 상대편 포탑 고장을 유발시켜서 상대편이 포탑 돌아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포탑을 아예 고장 내버리면서 상대편이 강제로 수리도구를 쓰게 만든다든가 하는 역할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긴 하지만은 상대편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상대편의 반응성을 떨어뜨린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상대편을 만약에 후면을 잡았을 경우에 있어서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면을 잡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차체 쪽으로 있어가지고 때리는 차체 쪽 정중앙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중앙보다는 사실 외곽 쪽 때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전차들은 전차 중앙 쪽에 전차 후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 쪽은 엔진 판정이 뜨는데 좌우측 끝부분으로 있어가지고 연료통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외곽 쪽으로 있어가지고 때려내주는 것이 상대편 화재 확률은 조금 더 납니다. 물론 뒤쪽만 때리고 있으면 경우 상대편 엔진 고장을 완벽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이건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고 일단 첫 번째로서는 당연하겠지만은 돌림방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궤도를 먼저 끊어주고 물론 궤도 끊으면서 데미지까지 끊어줄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격하는 게 어렵겠지만은 궤도까지 끊어주면서 동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금상첨화이겠죠. 그리고 가끔씩 이건 200이나 마우스나 이런 분들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궤도를 끊으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궤도 판정을 받는 쪽에서가 궤도를 끊긴 끊었었는데 정확하게 차체 판정으로 안 들어가는 부위를 사격했을 경우에 있어가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상대편이 분명히 난 궤도를 끊었는데 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궤도만 끊고 정확한 쪽으로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냐 너무 궤도 앞쪽을 때렸을 경우 혹은 너무 궤도 뒤쪽만 때렸을 경우 상대편 차체 쪽에 있어서 측면 쪽이나 정면 쪽 살각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서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즉 상대편의 차체 장갑 쪽으로서 탄이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거나 혹은 도탄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셨을 때 특히 20도에서 30도 이상 각도를 봤을 때는 항상 상대편에 있어서 사격을 해야 되는 거는 앞쪽에 있어가지고 스프로킷에서 앞쪽에 보이시면 앞쪽에 이게 휠이 들어가 있죠. 약간 높이 있는데 요쪽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앞쪽 바로 평면 쪽에 있는 궤도 이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야 걔가 상대편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최대한 상대편에 있어서 보기 물론 저는 유동률을 하는데 궤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동률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하고 앞쪽 바퀴가 맞물리는 부분을 때리면은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조금 잘못해서 조금 더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격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데미지가 중간중간 CPM만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도 때려가지고 하는 것이 상대편 궤도도 끊으면서 동시에 데미지를 주기가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이거는 상대편 장갑 자체가 측면 공간 장갑이 강한 마우스 200등을 상대할 수 있어서 저걸 정확하게 사격을 하셔야 데미지를 주면서 궤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뭐 이거는 250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지간한 장갑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대편 장갑, 상대편 본명이 이게 막 외곽 쪽에 궤도 쪽을 이렇게 뚫었었는데 상대편 이게 장갑을 뚫고 반대편 쪽으로 나가서 궤도를 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조탄 나가기라서 그렇긴 한데 안쪽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은근히 발생해요. 이게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홀다운을 상대편끼리 홀다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다운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있어서 사격할 때 있어가지고 첫 번째 사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하겠지만은 위쪽에 보이는 해치 부분이겠죠. 위쪽에 엣지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방어력들이 다 약한 전차들이 보통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치 쪽을 사용하는 게 좋고, 문제는 해치도 강한 전차들이 많습니다. 해치도 예를 들어서 TUV 같은 경우는 해치 방어력 자체가 250에서 260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탑 쪽에서는 완전 무기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물론 그런 애들을 제외하자면은 그 다음으로 있어가지고 사격한 데가 어디를 때리면 좀 더 유효하는가, 상대편 포탑 직각 부위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T62도 그렇긴 한데 상대편 정면을 바라봤을 때 포탑 링 쪽으로 있어가지고 상대편 포탑 링 이렇게 조금 더 상대편 아래쪽으로 있어서 때리게 되면 상대편 포탑 링 고장도 잘 내걸 수 있고, 이외에도 뭐 위쪽에서 해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격하면 되고요. 널찍한 상대편의 포탑에 최대한 널찍한 부위를 때리는 게 좋습니다. 면면 전차를 제외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물론 지금은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쇼트랩을 이용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편에 있어가지고 포탑이 이렇게 원구형이거나 이런 전차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위쪽을 때렸는데 분명히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포탑은 포항배가 튕기면서 안쪽으로 탄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쇼트랩이라고 하고요. 홀다운하고 있었을 때 은근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 특히 방어력, 대부분 전차들은 상판 방어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면 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컨커러도 지금 보시면은 포막배에서 튕겼는데 튕긴 탄이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꺾여 들어가면서 포탑이 맞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있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주셔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200이나 이런 전차들을 하고도 어느 정도 다 200 상통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격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간단하게 하는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탑링은 포탑하고 차체 연결 부위를 뜻합니다. 여기 부위요. 그러니까 포탑이 차체하고 맞붙어 있는 쪽을 포탑링이라고 합니다. 포탑링 자체가 약점 부위로 판정이 뜨는 전차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M103 같은 이런 전차들이죠. 다른 분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네, 많이 생존하면서 치라고 했죠. 네,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트한 헤비는 어찌할까요? 초중반에는 반구축식 플레이를 하시다가 중후반에 있어서 중전차식으로 그냥 상대편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전차로 있어가지고 장갑이 없다는 뜻은 오히려 주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티거나 컨커러도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방어력 쪽에서 부족한 전차들 있잖아요. 혹은 기동성이 약간은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가, 이런 특징들은 자신이 먼저 내밀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일반 중전차보다는 불리하다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차들하고 전면 대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편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더 불리하다는 점을 좀 더 각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우선적으로 내민다라는 생각보다는 아군 쪽으로 있어가지고 같이 가주면서 라인 넓혀준다던가 혹은 상대편에 있어가지고 오는 전차를 좀 맞받아 내주면서 상대편을 좀 더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아군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구성에서는 상대편의 탄 타이밍 빠지는 거 보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 아군이 조금 더 적은 것 같다, 이쪽 라인 방어를 해야 될 것 같다면 확실하게 방어를 하면서 조금 상대편하고 거리를 두면서 상대편이 오는 전차들한테 오는 전차를 조금 더 좋은 성능 쪽으로 있어가지고 상대편을 밀어내면서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켜서 그쪽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적이 다수고 아군이 당연히 불리한데 안 도와주고 튀어야 되나요? 많이 생존하려면 튀셔도 됩니다. 이쪽 라인에서 시간을 끌어서 반대편에 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되겠지만은 이쪽 라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 있어서 하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라면은 중형전차 라인이나 중전차를 이제 애들이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죽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군이 몇 자리를 팠다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몇 자리를 팔 필요는 없어요. 특히 중형 전차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빼세요. 일단 물론 추가적으로 있어서 뭐 버티거나 하는 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매칭에서 종종 라이트랑 헤비랑 장갑 두꺼운 헤비랑 만나면 라인전을 해야 되나요? 라인전을 하되 방어적인 라인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중전차끼리 있어가지고 중전차는 예를 들어 상대편 200인데 저희 같은 경우 뭐 i7냐 2로 BT 이런 전차들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라인 교전으로 단발 교전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상대편을 좀 더 끌어들여가지고 헤비분들이 상대편에 나오면서 계속 누적시키면서 데미지를 계속 입도로 만들어내야만 효과적일 거고요. 혹은 상대편이 보통 무거운 조합에 있어서의 전차들은 대체적으로 장전 속도가 느리고 한방 데미지 쪽에서는 약간 강할지 몰라도 장전 속도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동성도 모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상대편이 오면서 데미지를 계속 맞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실제 DPM 완전 상대편끼리 막싸움, 완전 그 전차들과 막싸움이 붙는 경우에서는 기동성 약간 라이트한 헤비가 DPM 쪽으로 있어서 그 전차들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거운 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라인을 조금 질질 끌어가면서 천천히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편을 압박식으로 한다는 그런 플레이라고 하겠지만은 가벼운 전차들은 오히려 그런 플레이로 오히려 상대편의 난전 플레이 유도했었을 때 오히려 그런 전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고티어 전투가 라인전 쪽으로 많이 잡혀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지만은 라인전이 잡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나가가지고 상대편 밀어낸다는 생각보다는 자리 잡고 상대편 오는 거 계속 맞받치면서 탄 누적을 좀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대한 그런 상대들한테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는 걸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중형 전차끼리 있어 중형 전차들이 헤비 라인 쪽이든지 중형 전차든지 어느 쪽 라인에 붙었을 때 중형 전차 라인들이 공격을 가는 경우는 있어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자고 하거나 혹은 뭐 그냥 쭉 가거나 하는 플레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타이밍인 것이 그때 라인 붙어가지고 상대편들을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편이 혹은 중형 전차를 돌렸을 경우에는 상대편에게서 측면에 계속 때려주면서 계속 상대편에 혼란을 유도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편이 자신을 노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편하고 좀 더 라인전 다시 유지를 시켜주면서 아군 중형 전차 쪽에 있어가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어그로를 이렇게 약간 분산시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전차보다는 가벼운 전차가 중형 전차랑 페어를 맞추기가 좋아서 조금 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배가 고프노?
야, 너 어제 소개팅 어땠어? 완전 괜찮았는데 263을 상대하는 방법이라 전면 쪽에서 중형전차 상대하실 때는 중면 대결을 거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63 약점 부위는 포방패랑 차체 하단 혹은 측후면 부위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문제는 263도 전면 교전에 있어가지고 완전 근거리 교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263이 그냥 뭐 피통도 약하기 때문에 전면에서 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리가 200, 300 이상 벗어난 순간부터 있어 차체 하부 노리면서 상대편 포항편 노리면서 사격하기가 겁나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어지간한 구축전차들하고 중전차일지언정 구축전차들하고 전면 교전은 회피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구축전차는 전면 쪽으로 있어가지고 상대편과 앞만 바라보고 있는 전쪽에서의 교전에서는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타이틀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을 주의하는 게 좋고 중전차의 경우에서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HP 쪽에서는 구축전차한테 꿀리지 않는 주포를 이용해서 교전하는 게 좋습니다. 중형전차의 경우에는 구축전차가 앞쪽에 많이 쫙 깔려있다. 그냥 그쪽 라인을 빼고 다른 쪽 가서 먼저 정리하고 구축전차들끼리만 남았을 때 구축전차의 낮은 시야와 그 다음에 느린 반응성을 이용해서 한 대씩 한 대씩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축전차들이 방어 라인을 미리 쫙 깔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편에서 뚫고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구축전차 라인 쪽에 오는 것을 내비두고 다른 쪽 라인 쪽에서 야금야금 먹어내면서 구축전차들을 혼자서 남게 만들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구축전차는 소수 대 소수전 교전을 가면은 당연하겠지만은 반응성하고 시야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편 아군이 중형차나 경전차가 살아서 계속 스팟 띄워주면 구축전차가 말라 죽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40초 남았고 일단은 뭐 시간도 그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씨, 탄이 없다. 연습 경기, 연습 정도는 뭐, 하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쪽에서나 다른 분들도 지금 뭐 교육훈련소대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혹은 뭐, 궁금하신 전화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일단 오늘 훈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일단 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네.